계엄 시나리오. 네. 일단 대통령실 국힘은 무슨 소리냐 지금 네. 괴담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엄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잖아요. 예. 이제 청문회 끝났고 네. 이제 임명을 할 수순인데 임명하게 되면은 이제 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 그런 걸 하겠는 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만약의 경우죠. 탄핵 정국으로 갈 경우 이것은 그냥 탄핵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형태로 예. 봤을 때는 박근혜 때는 탄핵을 받아들였잖아요. 어쨌거나 네.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데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정부의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 계엄의 칼을 휘둘 가능성이 있다.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이 완성됐다라고 보여져요. 두 가지 정도 제가 여쭤볼게요. 추가로 네, 이것과 네.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네, 임명도 되기 전에 군의 장성 세 사람을 불러서 경호처에서 만났다라는 네,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불러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이제 박선원 네.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네. 만났죠? 계엄 얘기했죠? 내란 음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용원 처장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라는 약간 조금은 생뚱맞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예. 뭐, 그래서 이게 임명 전에 박선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건 네. 사실이고요. 그때 특전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또 네. 누구래 했죠? 그 뭐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 예, 뭐 수방사령관, 이렇게. 특전사령관, 수도권 3사령관을 불러서 따로 미리 아직 네. 임명되기도 전에 만난 것은 네. 무엇인가를 논의하려고 만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확답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세 사람을 동시에 만났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경호처장 하면서 수방사령관 만나는 것은 네.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의 수방사 인원들이 일부 관여를 해서 파견 나가서 하기 때문에 수방사하고는 긴밀히 협조하는데 굳이 특전사나 방첩사하고는 굳이 만날 필요가 네. 없거든요. 사령관하고는. 그래서 그렇게 만났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고 뭐 지금 그 세 명을 만났다고 해서 계엄에 대한 논의까지는 했으리라고는 안 봐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된 것이 아주 위험한 예.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계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구조로 가고 네.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질문을 추가로 드릴 수밖에 네. 없는 게 일단 앞서 드리려고 했던 질문 하나는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가신 전우용 선생님께서는 이 계엄군 시나리오가 괴담이길 바라지만 만약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독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의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뭐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국민들의 기본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국가적인 그 감정에 반하는 어떤 행위들이 나오면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는 목적으로 계엄을 미리 고민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만약에 유죄로 나올 경우에 이때도 대규모의 집회나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우용 학자님께서는 그런 전망을 개인적인 추측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 개인적인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 두 가지도 뭐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네. 그 두 가지는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저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탄핵. 대통령 탄핵으로 갈 경우 예. 대단히 그 역으로 박근혜 탄핵 때 보십시오. 그냥 탄핵으로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7, 80%
동의하고 거리에서 국민들의 네. 열망이 그때 촛불 시위, 촛불 혁명으로 막 이어졌잖아요. 그럴 때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 그 보수당에서도 실제 위압감을 느껴서 예. 탄핵에 동의해 줄 정도로 대단했거든요. 그런 혼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질서 있게 됐었는데 지금은 보수 진보 대립이 아주 극한 상황으로 격하죠. 가서 네. 그럼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집회 시위가 있는 반면에 반대 시위가 태극기 집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충돌이 된다든가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빌미로 해서 본인들이 이제 탄핵으로 막아야 되니까 탄핵의 칼을 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탄핵은 조건이 있어요. 아니 계엄은 예. 전시라든가 사실 네. 계엄을 하는 이유는 아주 전쟁 때 혼란한 상황이 되면은 전쟁을 수행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유지하면서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물자, 인적 동원을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계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엄법이 있는 거고 계엄은 그래서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러니까 국내에 그런 혼란, 치안 유지가 막 힘든 잘 안 상황. 되는 상황이 네. 됐을 때 계엄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조작해서 만들 네. 수도 있죠. 일부러 조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 조국 그 장관 그 당시 예. 조국 법원 앞에서 법원 서초동이요? 앞에서 예. 서초동에서 태극기 집회 네. 부대 태극기 집회와 조국 예. 옹호 집회가 동시대에 동시간대 맞습니다. 비슷한 지역에 예. 있었어요. 그때 서초동 고속터미널로 넘어가는 고개 너머 이쪽에서는 찬성 네. 반대 집회가 네. 있는데 그때는 그나마 경찰들이 엄격히 통제하고 그 시위인원들이 그렇게 엄청 낮지만은 그래도 통제 가능한 범위인데 실제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중대한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된다.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예. 이런 걸 가서 그런 게 된다 하면 이제 아주 탄핵으로 가야 된다는 시위가 엄청나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반대 태극기 집회가 그렇죠. 또 할 거예요. 그러다 예. 보면 충돌이 맞불 되고 집회가 그럴 때 생기겠죠. 경찰만 빠져주면 혼란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을 구실 삼아 탄핵을 할 가능성도 그 계엄을 할 네.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탄핵에 대비하는 이런 조건을 만들고 있지 않냐. 그때 우발 사항에 대비해서 본인들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구조가 아주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탄핵은 그냥 그 계엄은 그냥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험률이 엄청 따르잖아요. 그렇죠. 계엄을 잘못하면은 나중에 네. 다들 감옥에 가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 계엄을 사항을 해야 될 거예요. 평시에 한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을 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건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험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네. 그 측면에서 지금 얘기해 그렇죠. 주시는 예, 거죠. 왜냐하면 계엄을 건의하는 사람이 법에 2명인데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요. 2명 다 충안고잖아요.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똑바로운 사람이면 계엄 건의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충안고 출신 건의자가 2명 다 그 충안고 출신이고 네. 그래서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심하면 바로 계엄령이 선포돼요. 그리고 국회 승인 사항이 아니라 국회 통보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엄이 실시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실시하는데 키맨 핵심은 3명입니다. 국방부 장관, 예. 계엄사령관, 그다음 합동수사본부장. 합동수사본부장은 누구가 되느냐 하면은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에요. 그 12.12 때 보면은 예. 전두환 네. 전 대통령이 그 보안사령관, 예. 그 합동수사본부장을 하면서 검찰까지 다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방첩사령관이 하는데 3명이거든요. 그 중에 3명 중에 2명이 충안고입니다. 국방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은 이미 예, 예. 충한고가 하고 계엄사령관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면 돼요. 계엄사령관도 저는 조건이 많이 갖춰졌다고 봐요. 네. 통상 이제 합참의장이나 육군 총장을 시켜요. 포스타 별 4개를. 예. 그런데 이제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평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할 여유가 없어요. 육군 총장은 또 계룡대 멀리 네. 있잖아요. 하기 어려운데 올 봄에 합참 차장 네. 3스타가 계속 해왔었는데 이번에 포스타로 합참 차장을 임명을 했어요. 육군 포스타로. 그래서 합참 차장에게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를 할 수 있으면 현행 북한에 대한 평시 작전하는 네. 것과 지장이 가지 않으면서 않으니까 국내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권한을 그런- 부여할 수 있고 예, 예, 합참 그런- 차장에게 포스타 그럴 수도 합참차장에게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조건들이 구조, 취약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이 발의되고 막 이런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엄청나게 사실 혼란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기다릴 것이냐 참지 못하고 그러한 칼을 빼들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럴 본인이 때 예. 유혹을 안 받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건의자 그 충안고 라인들 핵심들이 이렇게 해서 하자. 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 같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된 거고요. 그래서 취약 구조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윤 대통령이 지금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반국가 세력, 예. 자유 세력, 예. 반통일 세력 하면서 반국가 세력이 뭡니까? 문맥상으로 보면은 윤 정부를 비판하고 그렇죠. 윤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이런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하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 지금도 벌써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죠.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윤 정권이고 또 하나는 윤 정권은 들어와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많이 해요. 공정과 상식을 초월하는 거. 그렇죠. 내세운 건 공정과 상식인데 그걸 첫 번째 예. 뭐예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그것도 네. 국방부 건물을 그걸 뺏어서 빼서. 너들 나가고 그러니까요. 5천 년 역사를 통해서 네. 그런 임금도 없었고 왕도 없었고 맞습니다. 대통령도 없어요. 그냥 쫓아보내고 한 거예요. 저녁도 공간은 어떻습니까? 네. 간전 나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지어주지도 않고. 거기에다 불법으로 사우나랑 드레스룸 짓고요. 요새. 그런 상상을 네.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이렇게 많이 그렇죠. 한 그 대통령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 거부권 예. 행사는 대단히 조심해서 국민 그렇죠. 눈치 보고 하는데 눈치 안 보고 하잖아요. 청문회 지금 김용현 장관 후보자 청문회했지만 이젠 형식이 돼버 요식행위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전에는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은 거의 받아들이든가 내려오던 아니면 자진 사퇴하든가. 자진 사퇴 시키든가 예. 그렇게 하고 정할 경우도 있긴 한데 그땐 국민의 눈치를 봐가면서 맞습니다. 했거든요. 자료 근데 제출도 지금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눈치 안 보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김문수 장관 보세요. 아우. 그렇게 부적격적인 언행을 하고 오늘도 하는데도 또 한 오늘 건 또 나왔습니다. 하는데도 예. 또 저렇게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의 특검 예. 김건희 특검, 예. 뭐 최혜병 특검 본인과 좀 연관된 이런 걸 무조건 또 안 받아들이잖아요. 국회 개원식도 안 온 87년 이후로 그렇죠. 네. 개원식도 안 오고 뭐 이런 게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이 다 그를 상상을 초월할 일을 할 수 있는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국가 세력으로 이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개헌과 동시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개헌법을 읽어보면은 예. 언론 집회 시위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해요. 예. 언론 SNS도 못 하고요. SNS도 예. 못하게 하고 집회 시위 이런 지침이 쫙 내려가잖아요. 개헌 뭘 네. 선포하면서 그 지침이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 지침을 무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정부 활동도 규제가 돼요. 금지 이런 것들 당겨버리면은 우리 국민이 가만히 앉아서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하겠어요? 거리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계엄령 반대한다.
그리고 언론이 또 예. 나올 거고 예. 오마이 TV도 네. 적극 나와서 매주 중계하고 나가죠, 막 저희. 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또 선봉에 누가 서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같이 하겠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거죠. 왜 언론 집회 결사 뭐 이런 그거를 지침을 네, 어겼으니까. 어겼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죠. 이 얘기는 시나리오 그 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 박근혜 탄핵 때 문건에 기무사 문건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미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어낸 계담이 아닙니다. 이미 문건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그때 당시에 문건이 뭐 무죄 판결을 나온 거 아니냐라는데 그것도 역시 가짜 뉴스인 것으로 그것이 가짜 뉴스인 것으로 왜냐하면 그때 그 조현천 그 네. 당사자였던 들어와서 1심 재판 중에 있고 그때 그 작성했던 작성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네. 그랬기 때문에 뭐 무죄 판결 받았는데라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가짜 뉴스임을 네. 예, 말씀을 그리고 드리면서 그 사실 문건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고 네. 재판부에서는 좀 이것이 실행 목적보다는 그렇죠. 훈련 목적이었다는데 좀 더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사실은 실행이 안 된 그렇죠. 거니까 예. 그 훈련 목적으로 한 걸로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 문건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일부 그 정부 대통령실 이런 데서는 뭔 소리냐 통보되면 국회가 임시국회가 열려서 가반 찬성하면은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한 40명만 집단으로 그냥 현행범으로 네. 구속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은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나리오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문건 예. 속에. 그러니까 사실 한 40명 정도 그런 위반한 사례를 찾기는 쉬울 겁니다. 뭐 유튜브도 통제할 수가 있고요. SNS도 통제할 수 그렇죠. 있고 그다음 시위 이런 거 못하게 하는데 그 못하게 한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리로 나오고 예. 국민들이 나오면 국회의원들도 국민을 대표하는데 비겁하게 집에 숨어 있거나 하겠습니까? 나와서 시위를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부당함을 얘기하든 해야 될까요? 그럼 다 잡아 열 수가 있는 거죠. 아, 참. 그래서 이제 보니까 김용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왜 카이스트에서 입틀막 사건 네. 있었잖아요. 당사자가 가해자가 장관되는 나라라면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아, 예, 폭력으로 이렇게 경호를 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강제 퇴장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것과 네. 관련해서는 이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네, 의원님께서. 네, 네. 예. 왜냐하면 저는 입틀막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부적절한 이유가 그때 네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입틀막 맞습니다. 경호처장이기 예. 때문이죠. 그 당시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입틀막을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폭행했던 장면도 보여요. 저는 이렇게 폭행이라고 보이잖아요. 가서 이렇게 예. 치는 장면이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입틀막을 했다는 건 뭡니까? 그때 사실 말할 기회를 주면 되는데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입을 틀어서 네. 이렇게 행사장 밖으로 들어서 내보냈잖아요. 그것은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신경 쓰지 국민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은 사실 국방부 장관이 되면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민을 네.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맞습니다. 외부의 침입에 네.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적절한 거고요. 그때 경호할 때도 본인이 저는 폭행을 했다고 봐요. 물었더니 자기는 뭐 사항을 빨리 종료하기 위해서 지시한 것이다 하는데 지시하면 팔을 안에서 이렇게 그렇죠. 하죠. 근데 네. 이게 그 손목이 꺾여요. 네, 이렇게. 이거 때리려고 하면 네. 이렇게 끊기고 그 스피드 속도는 네. 지시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시할 때 뭐 이래 이렇게 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여러 네. 번 반복해서 보여줬는데도 본인은 폭행을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하던데 그것은 과잉 진압의 폭행으로 저는 그 동영상만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적절하다라고 예. 문제 제기를 했던 네. 겁니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예. 보시면 이제 카이스트 학생이 이렇게 끌려 나가고 있습니다. 네. 끌려 나가고 있고. 그전 이제 그 네.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아, 할 때 그쵸. 이제 예. 그 폭행 그 네네네.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모로 위험한 인물이다. 네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